노래방 하시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병원비랑 기업비가 8억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분한테 8억을 청구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노래방 하는 그 임차 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물어내라? 사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홈페이지, 우리 이 사무실을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리뉴얼되는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사실은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술을 먹고 제가 들어가는데 내가 여태까지 썼던 글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조각생각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내 생각의 조각들, 삶의 조각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찍은 이 사진들조차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좀 모아서 차라리 뭔가 하나를 나를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를 모아서 뭔가 출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모아놨던 글들을 좀 모으고 수정해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낸 거예요. 저희 법무부 이름이 도시와 사람이잖아요. 도시와 사람? 도시는 굉장히 유기적인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는 어떤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명체가 도시예요. 도시가 나중에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죽은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거기에서 부동산 위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고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은 사람이 부동산을 이구자는 것 같은 거예요. 부동산만 쫓아다니고 너 어느 부동산 샀냐, 니네 집 얼마 올랐냐, 이번에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삶을 보니까 과연 이게 법이 그 사람을 위한 소송을 법이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 그 자체로 위한 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보다 사람이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공감도 갖고 또 하나는 저는 놀랐던 건 제가 항상 이제 쓸 때 글 마무리에는 항상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도 이게 갑을 간의 관계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좀 조화롭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변호사 20년을 하면서 갖고 왔던 이 법률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공통점을 잘 제목으로 뽑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진짜 이 책을 쓰고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부동산이 없는 사람. 근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하냐?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정말 제 전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거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 거예요. 반이 뭐예요? 그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빼놓고 나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도 같은 거냐. 정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어머, 걔네 타워팰리스 산대. 그 집 벤틀리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가장 고급스러운데 좋은 음식만 먹는 것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좋은 데 가고 좋은 집, 좋은 차. 이 물질 만능 세대를 뭐 표방하는 그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해야지만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태가 좀 안타깝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이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강원도에 아파트 한 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타워팰리스 제가 제일 큰 평수 갖고 있다 그러면 어유 뭐 대단하신 분이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크게 보면 도시,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가 도시가 결국 이제 아파트 관련된 소송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될 때 발생하는 뭐 일조권 침해, 그다음에 조망 침해, 그다음에 토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면 생기는 그 토지 보상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을 팔고 살 때에 뭐 신탁 부동산인지 부동산이 이게 종중재산인지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그 아파트에서 지금 다른 건물로 옮겨갔을 때 상가 관련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들, 임차인들이 그 앞 건물을 하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그 건물에서 누가 다쳤을 때 그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임대차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투입한 비용들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뭐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뭐 서비스 레지던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분쟁이 생기고 어떤 피해를 또 사람들이 받게 되는지, 법적 네,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책이지만 제가 자부하는 건 여기에 법 조문이나 판례 번호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네,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반 사실 이 정도 알면요, 제가 볼 때 변호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법률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례 케이스를 넣어서 쉽게 설명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도시와 사람,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이런 글을 쓰는 거에는 저의 이제 살아온 어떤 기반 그리고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어떤 변호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는 사무장도 없습니다. 전 사무장들한테 누가 브로커 뭐 돈을 소개료를 주고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윤리이사 이렇게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도 2년 정도 해봤는데, 저는 정말 사람들의 가치가 뭐고 변호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면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제가 많이 하는 이제 환경 사건들도 있지만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죠. 뭐냐면 노래방 하시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여기도 한 꼭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 네. 그분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머리를 부딪혀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개호비가 병원에 돌아가시지는 않으셔서 병원비랑 개호비가 8억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분한테 8억을 청구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노래방 하는 그 임차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그 부랴부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분은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그걸 관리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대인들이 잘 보시라고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임대인이 그 공동 책임이 됐나요? 그 결과는? 임대인이 원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그 사람이 100%. 이분은 100%. 전부 책임이 없는 거죠. 임차인은 책임 전혀 없는 걸로 판결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여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뭐냐면 도로를 막아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요즘에 보면 짜투리탕이라든지 도로로 사용되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갑자기 길을 막아요. 땅값이 오르면.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 잘못하면 권리남용이에요. 자기가 공중에게 이 무상통행을 허용했던 도로를 다시금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소유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거고, 그것 중에 제일 제가 부동산이 뭐냐, 사람이 뭐냐를 갖고 제가 고민했던 소송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는 직접 담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조그만 건설회사를 아까 자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장애인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 앞이 경계를 침범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 조그만 약간 다 무너져 내리는 뭐 1층짜리 단층 집이었는데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앞을 도로를 내면서
그 장애인 집 대문을 막아버렸어요. 장애인 집에서 문을 열면 30cm 문도 열리지도 않아요. 그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자를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은 무료 소송을 해드렸어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부동산이냐 사람이냐.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 대문을 잘라가면서 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철거 판결이 났는데 철거를 해놓고 이분은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이게 뭐냐? 그때도 승소하셨나요? 그 판결은 그 사람이 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하면서 제가 다 풀었습니다. 어쨌든 뭐 풀어드리고 행소심에서 원만하게 다 해결하게 돼서 결국은 이분은 그 집에서 이제 나중에 그 집을 전매하시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입으셨던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장애인 담벼락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보면 행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권리라는 것이 내가 소유권이랑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만능의 권리인 것처럼 맞아요. 내 권리를 침해하면 무조건 가차없이 그 부분을 그 인정사정 없이 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법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권리남용으로 굉장히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거 뭐 처음에 칼럼에 내면서도 많이 읽고 고민하고 써서 냈는데 나중에 다시 받아봐 칼럼에 냈던 걸 다시 보니까 또 고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읽고 다시 쓰고 그리고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아니요 그 정도는 받고 와서 또 봐도 또 좀 표현이 어색한 게 있고 그래서 계속 몇 번을 고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렇구나 글 쓰는 작업이 이렇게 어렵구나. 만약에 내가 준비서면을 이렇게 변호사로서 쓰고 있는 준비서면을 만약에 이 책 한 권을 내는 것처럼 쓴다고 하면 사실 더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뭐냐면 이 책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사실 진짜 전투에서 쓰고 있는 준비서면들도 이만큼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소장 쓰실 때? 네네 소장 쓰거나 할 때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다 얼마나 글에다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책을 12월에 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어떤 하나의 전환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제목도 부동산보다 사람이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갖고 왔던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보자. 서문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고 생각했던 12월이라는 것이 1년을 정리하고 또 몇십 년의 1년을 정리하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인셀을 전부 다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들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사는 땅에서는 부동산이 사람이보다 더 우월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면에서 제가 어린 아이들 진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하기 어렵거나 좀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인쇄를 통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가 보면 야 너 뭐 잘난 체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네 돈 갖고 하지 왜 책 팔아서 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고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의 의미로 책을 쓰고 또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내가 이 책에서 받는 그 회고와 반성의 성과물로 나온 그 돈은 내가 가질 수가 없겠다. 그거는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서로 그 반성의 돈, 반성의 성과물이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좀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은 생각? 뭐 큰 잘못을 지고 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리더TV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리더피아의 독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는 우리 리더피아 유승용 대표님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사실 배우고 또 이런 기회까지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자주 찾아뵙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이 책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네.